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시간이 촉박하죠. 바로 종목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뭐냐면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인디에프 1933원에 비중 30%이신 것 같아요. 자, 비중을 제가 잘못 체크를 했나요? 비중이 5%군요. 자, 비중이 5%면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뭐 비중이 5%면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혹시 50%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일단 문의 주신 분이 5%라고 하셨기 때문에 5%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지금 위치에서 더 사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냥 보유를 하셔라. 보유를 하시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게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전에는. 네. 하지만 이제 이 경협주라는 것은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일 기업의 이슈로는 사실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언제 올라갈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걸 알면 저도 이 종목을 샀겠지만 언제 움직일지 저도 모르는. 즉, 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판을 짜고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긍정적으로 갈 것인지 부정적으로 갈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이든의 성향을 봤을 때는 트럼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떨까. 하지만 이 방산주와 경협주는 언제나 시속 게임입니다. 방산주가 강할 때는 경협주가 약하고 경협주가 강할 때는 방산주가 약한데 일단은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세는 한두 번 정도 나올 가능성 저는 높게 보고 있다. 대신 비중을 확대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디에프에 이어서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 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11,000원의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11,000원의 비중 20%.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덜어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덜어내지 말자니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는 또 못 덜어낼 것 같고 그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대덕전자인데 한번 수급 흐름을 볼까요? 자, 수급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잘 생각해 보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장에 한두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종목이 있는데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 섹터만 챙겨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심플한 건 뭐냐면 back to the basic. 기초부터 보자. 그렇죠. 자, 기초를 본다라는 건 뭐죠? 시장의 수급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들어오죠. 특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다? 그것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네, 자,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느냐? 9,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량 매도까지요? 네, 9,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달에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한 이 날의 가운데 지점에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네. 자, 이 가운데가 무슨 위치냐면요. 절반은 수익이겠고요. 절반은 손실인 구간입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가장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딱 그 선인데 아이러니하게 그 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럼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진다? 이 상승한 그 봉의 제일 하단까지도 밀려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9,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안 되잖아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12,000원까지 충분히 저는 상승할 가능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선은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9,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12,500원을 목표가 삼으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참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거래량을 보면 압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차트를 딱 띄워놨을 때 하단이 거래량이거든요. 하단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거의 없네요. 거의 없죠. 네. 시장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라고 했던 게 지금 코로나 터지고 지수 밀리고 5월 달부터 5, 6, 7, 8, 9, 10, 10월 달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임팩트가 없다 이런 그렇죠. 뜻이겠네요.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에 너무 힘쓰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자,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지케어텍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제가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성장 들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 자, 지금은 2020년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3G, 4G에 대한 칩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B라는 회사는 5G에 대한 칩을 만들어요. 그러면 보아 씨 같은 경우에 네.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제가 여기서 A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스코트에 대한 박탈되겠죠. 박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B를 선택하겠습니다. 냉정합니다. 이럴 때는. 자, 그렇죠. 어떠한 산업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내리막길로 가는 산업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같이 볼게요. 자, 이지케어텍이 무슨 일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의료 정보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모대학교 병원에서 설립한 의료 IT 회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네.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병원을 가면 예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 간호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세요라고 이제 해주신 데가 많았었어요. 그거 너무 옛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QR코드 혹은 그냥 시스템 자체로 그러한 절차 없이 직접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입력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환자가 그동안에 진료받았던 모든 백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약에 알러지 반응이 있고 또 어떤 약을 처방을 해야 그 사람한테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결국 보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보호해수 물량이 빠지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만 저는 여전히 주요한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가 또 한 가지 문제냐? 수급적으로 이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시총이 뭐 1,200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도 잘 사지 않고 기관도 아직 잘 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총이 작아서라기보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모두 꺼려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저는 그래서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우선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가가 19,400원이고 현재가가 19,250원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저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실적 보고 한번 가보자. 실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지케어텍 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기업이고 근데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 좋지 않으면 그때 덜어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저는 기업은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지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에 저는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더 가져가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난히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유독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보유를 하자 그러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로 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져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수가 꺾일 때까지. 네. 지수가 꺾이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보유 의견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질문 네. 하나만 해도 될까요? 우리 한밤 가족들 중에도 이 질문 되게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물론 좀 나 돈이 많다 해서 이 큰 돈을 아주 많이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처럼 이게 좀 조그만 돈 귀여운 내 월급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소액주주분들에게 어떤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떠한 섹터를 사는 게 좀 도움이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주식 매매 방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하나 딱히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오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를 혼내는 것 같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은수 제가- 선배님을 좀 따라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본인의 투자 오. 성향을. 자, 본인은 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막 팔고 싶어요. 저 그럼- 같은 사람은 그쵸. 그래요. 잠을 그런 못 자요. 분들은 네.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나는 주식을 사서 매일 보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놓고 나중을 좀 생각을 할래. 그러신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중장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바로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나는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바보 같은. 왜 그러느냐? 네. 잘 보세요. 삼성전자는 하루에 2, 3% 움직이는데 SK하이닉스는 10%가 움직였어요.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삼성전자를 사고 보아학생이 SK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날 종가에 보면 둘 다 수익은 있지만 수익금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시총이 조금 작지만 탄력도가 높은 종목을 택한 보아학생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시총 중소형주들을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시총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사시면 저는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 제가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 이 보아 학생이 산다면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수 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학생이 뭐냐면 본인의 계좌를 상담받기 위해서 지금 판을 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네, 농담이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저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말요? 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요. 시총 상위 1, 2 종목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공화국이다라는 이게 뭐 오명이라면 오명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돌파하러 따라가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사는 게 좋냐면 매주 한 주씩. 그냥 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느 한 포인트를 정해서 그 돈을 모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한 주, 다음 주에 한 주, 그 다음 주에 한 주, 매주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팁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 시간이 또 벌써 30분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자, 바로바로 또 다음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종목은 24,200원에 10%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시젠 예시를 들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무색하게도 다들 매수가가 굉장히 낮은데요. 저는 한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24,000원대 매수네요. 저는 보유를 하면서요. 3만 원 목표가 한번 잡아가 보자.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을 때 제약바이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번 주가 지나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맞아요. 그게 가장 지금 핫한 그렇죠. 키워드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말 새에 미국은 하루의 확진자가 또 얼마 늘었다더라. 유럽은 하루의 확진자 수가 얼마 더 늘어났더라. 혹은 미국의 무슨 주는 봉쇄령을 내렸다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지수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조금은 더 견고하게 버텨주면서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주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신테카 바이오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 2170원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2170원인데 자, 딱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에서 또 물어보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가격에 사셔서 이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가셨을 거냐? 바로 내가 샀으니 3,000원, 3,500원, 4,000원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당분간 다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125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125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금 회복해서 1370원, 1400원까지 자율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1250원 밑으로 내려와서 1200원까지 이탈이 되게 되면요. 10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공포감을 실으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00원을 손절선을 제시 드리되 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매수가에 오면 저는 전량 현금하시는 게 네. 좋다. 자, 매수가 기준으로 10%, 20%, 30% 수익 보려고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또 마땅한 종목 교체가 없다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준비해온 블라인드 종목으로 네.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블라인드 종목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뭐예요? 인디에프라는 종목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했잖아요. 네. 이유가 다 있었네요.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인디에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섹터가 관련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힌트로 인디에프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잠시 후에 보아 학생이 또 이 힌트를 대단히 많이 준비해 왔다 그래요. 그럼요. 우리 김쌤의 힌트만 들어서는 그쵸? 지금 우리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는 잠시 후에 이 최보아 학생의 힌트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종목까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바이오젠 8,75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어요. 자, 바이오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종목 상담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가 바이오주죠. 종목이네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한국 바이오젠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자, 동사는 주요 사업으로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밀화학 바이오 사업을 일부 영위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렸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하나가 기업 사명만 보고 이게 반도체구나 혹은 이게 바이오구나라고 미리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명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요? 왜 그러느냐? 한국 바이오젠도 사실 사명만 보면 완전한 제약 바이오 업체로 그렇죠. 인식이 되지만 이 안에 사업 정보를 보게 되면 정밀화학과 바이오 사업은 일부분입니다.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자, 대부분이 실리콘 소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도 같이 사업부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언제 하느냐? 물리고 나서 합니다. 자, 그렇죠. 투자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을 판단을 하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수급은 어떻든지 실적은 어떻든지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린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일단 삽니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삽니다. 네. 주변에서 추천을 하니까 삽니다. 네. 그런데 물립니다.
그럼 이게 왜 이 가격으로 물리는지 역순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실적이 어떤가? 네. 이제 그때 실적을 봐요. 실적이 왜 이렇게 나쁘지? 그러면 그때 돼서 외국인이 혹은 기관이 사는지 수급을 봅니다. 아니 왜 기관과 외국인이 안 사지?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라고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때 돼서야 알면서 나는 바이오 기업이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이오 기업은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의가 오셨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김쌤 목에 핏대가 생겼어요. 높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올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예탁금 많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사기 전에 고민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바이오젠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 이것도 보유네요. 네, 보유를 하세요. 아직 뭐 거래량이 없죠.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받았던 거예요. 큰일 소외받았기 나네요, 아주.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장점 혹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라서 올라가요. 장점도 또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수가 내려가면 이 종목도 내려갑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코스닥 다음 주에 코스피보다 더 좋게 봅니다. 왜? 오. 지난주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상승을 많이 했죠. 네. 우리나라 지수가 키 맞추기 하려면 코스피가 내려오든지 코스닥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를 보니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코스닥이 따라잡기 위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서 한국바이오젠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을 또 상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길면 길지만 또 짧으면 또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지만 더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주말 혹은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 번 더 지금 또 최보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테니 노란톡 메신저 꼭 들어오시고 저희는 블라인드 종목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 외에 우리가 23시간 23시간 빼면 10분, 그렇죠. 10분을 우리 김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한담 김쌤 이렇게 네 글자만 쳐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게 우리 잘생긴 김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방송 중에라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대화 나눠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또 잠시 후에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정답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지 하고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한밤 김쌤 많이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